안녕하세요. 이투스쿨 평가연구소장 김범진입니다. 여러분들 정시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텐데 그 고민을 할 때 보통은 저 위에 있는 저기 종이 배치표, 종이 배치표로 시작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제대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알고 사용하면 독이 이렇게 득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저게 독이 되기도 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종이 배치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군별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 종이 배치표, 이투스 종이 배치표를 보면 이렇게 세 장씩 되어 있는데 이 종이 배치표에서는 크게 정시 라인을 잡는 이게 이제 제일 주된 임무죠. 예, 그래서 정시 라인을 잡는 거.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표준 점수나 백분위의 유불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경쟁자들의 영어 등급 분포를 통해서 내가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게 이제 꿀인데 대학별 정시 전형 정보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배치표에서는 의치약한 수교를 좀 빠르게 검색하시라고 색깔을 다 달리 뒀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라인 잡기부터 들어가 보면요. 정시 라인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가채점 때는 저기 이제 원점수 그리고 표준점수, 예상 표준점수 또는 예상 백분위 이렇게 나와 있고 실채점, 성적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 저게는 원점수가 없고 그냥 표준점수가 있거나 그리고 백분위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점수 구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수 구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저 가운데 있는 요 바로 옆에 있는 걸 제가 편의상 줄이라고 할게요. 줄. 그러니까 요 컴퓨터공학과랑 그다음에 AI학과 요 부분을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네모칸 요거를 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섯 줄 중에서 이제 가운데 줄에 내 점수 구간이 존재한다. 라고 보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여기만 딱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시 라인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위로 한 줄이나 두 줄, 아래로도 한 줄이나 두 줄. 중요한 거는 위로 두 줄을 갔으면 아래로도 두 줄, 위로 한 줄을 갔으면 아래로도 한 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는 안 가고 위로만 두 줄 간다거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위아래로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한 줄, 아래로 한 줄이 가장 이제 보편적인 이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위로 한 줄, 아래 한 줄 정도를 잡는 이유는 대학마다 영역별 반영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이 점수는 국수 탐을 단순합 1대1대1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점수인데 어떤 학교는 수학을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수학을 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수학에 강점이 있으면 수학을 많이 보는 학교에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수 구간보다 더 위로 올라갈 거고 근데 수학이 이제 반영비율이 낮은 경우는 다른 과목의 반영비율이 높다는 얘기니까 여기에보다 더 낮게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저런 것들을 그냥 이제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가지고 이제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따지기 전에 라인을 잡는 거기 때문에 라인을 잡을 때는 넓은 범위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위로 하나, 뭐 아래로 하나 요 정도. 근데 조금 더 가고 싶다 그럼 위로 둘, 아래로 둘, 뭐 요 정도 선으로 잡아두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정시 라인을 잡는 건데 여기에 이제 또 배치표에 라인을 잡을 때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라인 그 배치표 위에 보면은 이렇게 깨알 같은 글자들이 있어요. 저게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예. 근데 요 확대해 보면은 점수 활용 지표라고 맨 위에 있고 그다음 점수 산출 기준, 대학 반영 영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점수를 막 이렇게 보면은 점수를 이렇게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점수 산출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배치표에 점수를 올려 놓을 때 그 점수의 기준이 뭐냐. 근데 대학은 반영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영어 때문에, 영어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 국수 영탐을 반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영어를 배치표 안에다가
반영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잡은 점수는 국수탐을 기준으로 점수를 잡아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배치표 기준하고 대학 반영 기준이 조금 다르고 이 점수 계산을 할 때는 이제 그 위에 있는 배치표 점수 기준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저기에 국수형 탐, 저렇게 대학이 국수형 탐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뭐 국 슬래시 수 슬래시 여기 맨 앞에가 국 슬래시 수 슬래시 영 슬래시 탐중 택3. 그러니까 이게 슬래시 표현이 돼 있다는 건 걔네들 중에 탐 뽑아서 쓴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3개만 뽑아서 쓴다. 저 대학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국영탐 중에 하나를 빼고 싶다. 그러면 국영탐 중에 하나를 빼고 싶다는 얘기는 수학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 위에 보면 수 플러스 국 슬래시 영 슬래시 탐중 택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빼는 거니까 국영탐 중에서 저런 조합을 쓸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친구는 국수형 중에서 하나를 빼고 싶어. 그러면 저기 위에 보면 탐 플러스 국 슬래시 수 슬래시 영중 택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어 탐구는 필수인데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쓴다. 이런 거니까 그런 대학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표준 점수가 내 점수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를 따지는 게 필요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종이비스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할 때 저기 화면으로 보는 거에 왼쪽 부분이 표준 점수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부분이 백분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여기 오른쪽에 있고 표현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저쪽에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표현 점수가 유리하다라고 하면 여기 대학들을 중심으로 보고 백분위가 유리하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표현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 일단 그 표현 점수와 백분위 중에 어떤 게 유리하냐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는 걸 먼저 살펴보면 3명의 친구가 있다고 쳤을 때 이 3명의 친구가 이제 등급만으로 보면 누가 굉장히 잘했다 뭐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C 친구 같은 경우는 1등급도 있고 물론 3등급도 있지만 그리고 A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골고루 그냥 이렇게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비교를 해보면 총점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 친구가 모두 표준 점수 총합은 383점으로 모두 동일한 거예요. 근데 A 친구는 백분위는 270. 저 270이라는 저 백분위는 탐구 2과목은 평균이에요. 탐구 2과목은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국어와 수학의 백분위는 그냥 더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합치면 270. 근데 그 밑에 B 친구는 273.5가 되고 C 친구는 272점이 되니까 그러면 백분위상으로만 보면은 B 친구가 제일 좋고 그 다음 C 친구, 그 다음 A 친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점수는 똑같지만 세 친구가 표현 점수 총합은 단순합은 똑같지만 백분위 또 항순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표상으로 저렇게 나와 있다. 그럼 저렇게 차이가 난다. 그럼 나는 어떻게 아느냐? 나는 다른 친구들이 어떤 백분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방법은 내가 그 종이 배치표에 표준 점수는 여기 있는데 백분위는 이 점수 구간에 있다. 그러면 나는 백분위가 더 유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표준 점수는 저기 있는데 백분위는 여기 있다. 그러면 나는 표준 점수가 더 유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분위와 표준 점수가 어떻게 유불리가 나타나는지 종이배치표를 통해서 보면서 내가 이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면 될 겁니다. 되셨죠? 또 하나 배치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내 경쟁자들의 영어 등급 분포를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지원을 더 공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더 보수적으로 할 건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배치표에 보면 여기 옆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바로 동일 성적 구간의 경쟁자들의 영어 성적 분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351부터 시작해서 뭐 356까지든지 뭐 이렇게 숫자가 있겠죠. 그럼 그 숫자 안에서 2등급이 30%고 3등급이 43%고 4등급이 17%라는 거예요. 그래서 2은 30%고 3, 4등급이 60%니까 3, 4등급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모집 단위들이 많을 거다. 친구들이 많을 거다. 그러면 나는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밑에 344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 보면 344부터 350까지겠죠. 그럼 이 구간을 보면 2등급은 26%인데 3등급이 52%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3등급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절반 이상이 3등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 지원 전략을 구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예, 그걸 생각을 꼭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종이배치표의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정시 전형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깨알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 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번호별로 그 항목들이 뭘 나타내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수백, 1번에 수백, 수능 100%다라는 거거든요. 2번은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저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3번은 수학이랑 탐구랑 한국사 반영 방법이 나타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확통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적하고 기하만 가능하다는 걸 나타내고 과학은 두 과목을 반영하고 수능 비율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 건 한국사가 수능 비율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 화학공, 에너지 전공, 식품 영양은 확통 포함 과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영 등은 확통이 가능하긴 한데 과학을 두 과목을 응시를 해야만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4번은 가산점이거든요. 올해 굉장히 중요하죠. 저 가산점 부분이. 그래서 좀 전에 화학공, 에너지자원공, 식품영양 같은 경우가 미적 그 확통이 가능했었는데 미적과 기하에는 가산점을 줄 거다. 이런 겁니다. 5번은 영어 반영 방법이에요. 그래서 등급별 반영 점수가 있는 겁니다. 200, 198, 196, 190.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2점씩 깎이는 거죠. 예, 근데 4등급으로 넘어올 때는 6점이 깎인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6번은 활용지표고 7번은 가나다군 이렇게 세 개의 군으로 모두 다 모집을 하는 대학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 전형 정보를 한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다는 점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치 약한 수교를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딱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예과는 빨간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치의예과는 약간 오렌지, 그 다음에 뭐 한의예과는 파란색, 약학과는 옅은 녹색, 수의예과는 짙은 녹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활용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여기서 요 숫자가 뭐냐고 이렇게 설명 다 하고 났는데 요 숫자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 숫자가 뭘 나타내냐면은 모집 인원을 나타내요. 모집 인원. 그러니까 계획상의 모집 인원. 그러니까 2월 인원 넘어오기 전에 모집 인원을 나타내죠. 그래서 50명, 뭐 10명, 44명 이렇게 모집 인원을 나타내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 종이배치표 필요하다면 여기 밑에 그 더보기란에 가면은 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 가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종이배치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시 지원이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